우리는 종종 큰 다툼이나 분명한 선언 속에서만 관계가 끝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말투부터 달라집니다. 웃으며 건네는 다정한 말. 겉으로는 예의 같지만 사실은 이미 마음속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헛된 기대를 하고 결국 더 크게 무너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상대가 보내는 거리두기의 언어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헛되이 매달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라는 말입니다. 처음 들으면 그저 바쁘고 여유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집안일이 겹쳐서, 혹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 하고 이해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이 반복될 때 그것은 단순한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려는 조용한 기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분명 가까운 친구였는데 만나자는 약속이 3번, 4번 연달아 미뤄집니다. 처음에는 그래,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정신이 없어. 이번 주는 좀 어렵겠다. 다음에 보자. 말은 언제나 친절합니다. 심지어 미안한 표정까지 지어줍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고 상대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서운해할 일이 아닐지도 몰라. 그래서 더 애쓰고 더 기다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말 소중한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짧은 문자 하나쯤은 남긴다는 겁니다. 미안, 오늘은 못 만나. 그래도 내 생각은 하고 있어. 이런 말 한 줄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라졌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신호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한비자는 설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멀어지려는 사람은 직접 말하지 않는다. 말이 직접적이면 상대가 반발하고 말이 우회적이면 상대는 스스로 물러난다. 그렇습니다. 멀어지는 사람은 나는 이제 너와 만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즘 정신이 없다라는 정중한 거절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 물러나게 하지요. 심리학자 윌리엄 스윈델러 역시 같은 맥락을 짚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끊을 때 직접적인 거절보다 모호한 표현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 왜일까요? 거절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떠나 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싶고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신이 없다는 표현을 빌려 자신도 보호하고 상대에게도 핑계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의 말 속에서 정중한 거절을 읽어내야 합니다. 정신이 없다는 말이 한두 번일 때는 정말 바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 이상 반복된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나를 피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때에도 계속 기다리고 계속 연락을 시도한다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애쓰고 있지? 하는 허탈감과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동양 고전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꾸미는 말은 뜻이 얕고 지나치게 예쁜 말은 진심이 없다. 정신이 없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은 예쁘고 정중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진심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도 누군가의 정신이 없어서라는 말에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 뒤에서 여전히 따뜻함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멈추셔야 합니다. 상대의 선택을 인정하는 게 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부족해서 버려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상대는 단지
자신의 방식대로 관계를 정리하고 있을 뿐이고, 그것은 나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마음을 거두어야 상처가 줄어듭니다. 붙잡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인간관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말입니다. 겉보기엔 따뜻한 배려 같지만 실은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겠다는 정중한 거리두기의 기술이지요. 겉으로는 따뜻하고 고마운 말처럼 들리지만 가만히 곱씹어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해지는 표현입니다. 처음 들었을 땐 가슴이 놓입니다. 마치 내 처지를 이해하고 내 편이 되어줄 것처럼 들리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정작 손을 내밀어 준 적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기대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제 함께 짐을 나눌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피어납니다. 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몰라서요. 시간이 애매하네요. 다른 분께 여쭤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결국 말만 남고 행동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제대로 요청을 안 했나? 내가 혼자 감당하려다 더 힘들어진 걸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도와줄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굳이 묻지 않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되묻는 대신 이건 제가 맡을게요. 여기까진 제가 해두었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심리학자 캐롤라인 펄츠는 이런 상황을 분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책임을 피하고 싶을 때 도와줄 의향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척을 한다. 그렇게 하면 비난도 피하고 내 쪽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은 겉보기엔 배려 같지만 사실은 책임을 떠넘기는 가장 점잖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자신은 나서지 않겠다는 선언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흔히 등장합니다. 직접 거절하면 미안하고 불편하니 대신 공손한 말로 거리를 둡니다. 듣는 쪽은 고마운 줄 알고 혼자 감동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애초에 나설 생각이 없었구나. 그럼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행동입니다. 진짜 도와줄 사람은 내 입에서 부탁해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자리를 비워주고 시간을 내주고 손을 뻗어줍니다. 반대로 도와줄 의지가 없는 사람은 늘 묻기만 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그 물음 뒤에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 때 진짜 친구는 내가 대신 해줄게라며 나서지만 형식적인 관계는 뭘 도와줄까요? 라는 물음으로 책임을 넘깁니다. 그 순간엔 따뜻해 보이지만 결국 외로움과 허망함만 남게 되지요. 동양 고전 책은담에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행동 없는 말은 바람과 같아 곧 사라지고 만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심을 증명합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말이어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건 책임을 회피하려는 포장일 뿐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지만 정작 도와준 기억은 없는 사람. 그렇다면 이제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과의 거리를 이미 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게를 함께 짊어질 마음은 없고 대신 점잖게 빠져나가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신호를 늦게 알아차리고 혼자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벗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 서서 함께 들어줍니다. 가짜 벗은 말만 남깁니다. 당신이 알아서 무너지고 알아서 정리하길 바라면서 말이지요. 세 번째 신호는 당신 정도면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라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참 다정한 칭찬 같습니다. 내 능력을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것처럼 들리지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마저 듭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높게 평가해 주는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그 말 뒤에는 책임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관계에서 한 발 빠지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 말이 교묘한 이유는 겉으로는 격려와 신뢰의 포장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마음이 풀리고 상대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정작 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만 남고 행동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스스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요. 심리학자 아담 갈린스키는 이런 현상을 공손한 책임 회피라고 불렀습니다. 칭찬은 따뜻한 포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 정도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라는 말은 곧 그러니 나는 개입하지 않을게요. 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힘든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너라면 충분히 해낼 거야. 라고 말해준 적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고맙고 뿌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그 말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나는 도와줄 생각이 없다는 뜻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친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잘할 수 있으니까 난 빠질게.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알아. 그래도 내가 이 부분은 같이 해줄게. 진짜 관계는 칭찬 뒤에 행동이 따릅니다. 그러나 거리두기를 시작한 사람은 칭찬만 남기고 몸은 멀리 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칭찬은 달콤합니다. 듣는 순간 마음을 녹입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행동이 따르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무리 멋진 말이라도 행동이 없다면 그건 이미 신호입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겠다. 라는 신호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가족 문제로 무너져 있을 때, 누군가가 넌 잘할 수 있어. 라며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정작 함께 밤을 새워주거나 작은 도움 하나 건네준 적은 없는 경우, 결국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며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벗어나려 한다.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한 말입니다. 충분히 잘할 거예요 라는 말은 위로의 탈을 쓴 회피, 친절의 얼굴을 한 거리 두기입니다. 그러니 이 신호를 알아차린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나를 믿어주는 거야. 라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을 홀로 세우려는 정중한 방치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옆에 서 있는가, 함께 짐을 드는가. 그것이 진짜 관계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한 말에 기대고 싶어 합니다. 차가운 현실보다 따뜻한 말이 듣기 좋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거리를 보지 못하면 결국 상처받는 건 나 자신입니다. 상대가 던진 당신은 충분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나는 빠질게요라는 신호임을 이제는 분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칭찬이 아니라 책임 앞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결코 당신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설령 당신이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걸 알더라도 그래도 함께하자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 연대고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그 얘긴 그냥 지나가시죠라는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상대를 배려하는 듯 보입니다. 갈등을 키우지 않으려는 신중함 같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순간
공기의 흐름이 뚝 끊깁니다. 내가 어렵게 꺼낸 이야기가 허공에 가라앉고 감정의 문이 눈앞에서 닫히는 느낌이 듭니다. 대화는 멈추고 마음은 얼어붙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 예의였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거리가 숨어 있던 겁니다. 사람은 종종 불편한 감정을 피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긴 그냥 그만하시죠. 그건 굳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괜한 얘기 꺼내지 말죠. 말투는 공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더 이상 다루고 싶지 않다는 사실상의 통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회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공격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지만 그 대신 감정을 접근 금지 구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듣는 쪽에서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괜히 불필요한 이야기를 꺼냈나? 이렇게 스스로를 누르고 감정을 숨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면 결국 나는 내 감정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말해도 끊기고 꺼내도 묵살되니 굳이 이야기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거짓을 감출 수 있지만 반복되는 침묵은 진실을 드러낸다. 상대의 말끝마다 이런 차단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애초에 내 감정을 함께 짊어질 의지가 없는 겁니다. 차분한 말 한 줄로 나는 점점 대화의 문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아픈 건 이 모든 과정이 너무도 정중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겉으로는 배려와 예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의가 반복될수록 관계는 더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조용하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단호합니다.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가 단 한 줄로 잘라내버리던 순간을. 그 얘긴 그냥 지나가시죠. 그 말 한 줄에 내 감정은 과잉 반응이 되어버리고 나의 상처는 사소한 불평으로 격화됩니다. 결국 나는 다시 입을 닫습니다. 그러나 입을 닫는 순간 마음의 거리는 더욱 멀어집니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책임과 돌봄을 통해 증명된다. 상대가 내 감정을 끝까지 들어주려는 태도, 불편하더라도 함께 풀어가려는 의지가 바로 관계의 책임이고 돌봄입니다. 하지만 그 얘긴 그냥 지나가시죠라는 말에는 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상대의 평온은 지켜주지만 나의 진심은 무시당합니다. 결국 남는 건 내 안에 쌓여버린 외로움뿐입니다. 이런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굳이 말을 꺼낼 필요가 없었을까?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내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없는 건 그 사람이지 내가 틀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정중한 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되고 마침내 침묵으로 굳어갑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계속 이런 벽 앞에서 입을 닫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게 곧 관계의 끝을 알리는 신호임을 인정할 것인가? 말은 공손했지만 그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당신의 감정, 나는 더 이상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입니다. 감정을 닫는 사람 앞에서 자꾸만 나를 낮추고 지워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투를 읽어내고 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상처는 줄어듭니다.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용기에서 깊어집니다. 감정을 차단하는 순간 관계는 표면만 남고 속은 텅 비어갑니다. 그리고 그 공허는 결국 이별을 부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정중한 차단의 말은 배려가 아니라
거리두기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릴 줄 아는 눈, 그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이해는 해요. 근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안도하게 만듭니다. 아, 내 감정을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도 내 입장을 들어주는구나. 그러나 곧 이어지는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근데라는 말이 등장하는 순간, 그 전까지의 공감은 무색해지고 내 감정은 다시 벽 앞에 멈춰섭니다. 이해는 해요.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해는 합니다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은 얼핏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대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상대는 내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형식적인 공감의 틀을 제공한 후 즉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코 내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애덤 갈린스키는 공감과 동의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이해는 한다고 말하는 건 실제로는 듣고 흘리겠다는 선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함께 느끼고 함께 짊어지는 행위지만 이런 식의 반쪽짜리 공감은 결국 책임을 피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지요. 그래서 이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내 말이 틀렸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해해 준다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마음은 더욱 위축되고 나는 점점 내 감정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상대는 나를 위로한 척 했지만 남겨진 건 오히려 깊어진 고립감입니다.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자는 듣기 쉬우나 마음으로 말하는 자는 만나기 어렵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입으로 하는 공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공감은 드뭅니다. 이해는 해요. 근데라는 말은 마음으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흘러나온 공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따뜻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욱 차갑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했던 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내 말에 전적으로 찬성해 달라는 것도 아니지요. 다만,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잠시라도 그 무게를 함께 들어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러나 이 신호는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표면적 이해로 시작해 냉정한 선 긋기로 끝맺음합니다. 칼 로저스, 인간 중심 상담의 대가로 불리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의 세계에 들어가 그와 함께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는 해요. 근데라는 말은 상대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울타리 안에서만 머무르며 형식적인 인정만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반복되면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강 건너편에서 손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서 이 말을 반복해서 듣던 순간을 이해는 해요. 근데 그 말 뒤에는 언제나 나는 내 입장만 지킬 거예요 라는 속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홀로 남겨지고 상대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위험한 건 그럴듯한 포장에 속아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니 다행이다라고 착각하고 그 뒤에 오는 근대를 외면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순간부터 내 감정은 존중받지 못한 채 무시당하고 관계는 표면만 남게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직면하기보다 아름다운 가면 뒤에 숨기를 더 원한다. 이해는 해요라는 말은 바로 그 가면입니다. 상대는 갈등을 피하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그 가면을 씌웁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나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듣는 순간 관계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상대가 감당할 준비가 안 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끝까지 마음을 내어주며 스스로를 지워낼 것인가, 아니면 이 말이 곧 관계의 거리두기 신호임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지킬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이해는 해요. 근데라는 말에 마음을 걸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심 어린 이해가 아닙니다. 단순한 회피, 책임 회피, 감정 회피일 뿐입니다. 진짜 공감은 근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앉아주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걸어가려는 의지로 드러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늘 이해는 한다면서도 결국 내 마음은 더 고립되었던 사람. 그렇다면 이제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건 공감이 아니라 이별의 준비였다는 것을. 관계는 차갑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정한 말투 속에서 조용히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 신호를 읽어내는 눈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정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함께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예의에 속지 마시고 말의 온도를 통해 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상대가 거리를 두고 있음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건강한 관계만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